내가 지난번에 사업에 대한 영상을 2개를 올렸었는데 질문을 많이 받았거든.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줄게. 자, 그러면 내가 유튜브 댓글로 받은 거 먼저 한번 볼게. 해외 브랜드 독점 노하우에 달렸던 댓글이야. 해외 브랜드 수입 시 후불로 결제하려면 어떤 식으로 협상을 해야 될까요? 내가 쇼크옵서버랑 카사를 수입을 할 때는 후불로 지금 결제를 하고 있거든. 그래서 물건을 오더하고 그 인보이스 데이트로부터 2개월 있다가 돈을 내는 시기야. 처음부터는 당연히 그쪽에서 물건을 먼저 주고 돈을 나중에 받고 이거는 안 해. 일정 기간 동안 내가 그들한테 신용을 쌓는 거야. 내가 쌓았던 신용 중에 하나는 내가 계획한 것들을 나는 다 지키고 있다. 그거를 성실하게 너네들한테 리포트했다. 이메일 같은 거 할 때도 바로바로 답변이라든지 이렇게 해주는 거, 그것도 하나의 신용이 될 수 있고, 급하면 전화하는 거야. 목소리로 해서 전화해서 소통하는 거, 협상하는 데도 도움이 돼. 그런 거 인간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목소리를 듣고 통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제일 중요한 거는 결제일을 잘 지키는 거야. 내가 결제를 해야 되는 날 결제가 따박따박하게, 그리고 결제를 했다는 것도 송금 영수증 있지, 그런 거를 이제 딱 보내서 이메일로 하고. 결국에는 소통의 문제야, 신용은. 그렇게 해서 좀 시간을 보내다 보면 나의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면서 후불로 그거를 좀 해달라고 하는 거야. 유럽에서 나 같은 경우 물건이 오는데 데려올 경우에는 막 몇 달 걸릴 때도 있거든. 내가 만약에 선불을 내면 나는 적은 돈도 아닌데 그동안에 물건을 팔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현금 유동성이 너무 안 좋다. 그러니 그 기간 동안 나한테 신용을 줬으면 좋겠다. 결제 조건을 후불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는 된 거였는데, 또 나 같은 경우는 운동복을 수입을 했었는데 운동복은 확실히 비수기가 있고 성수기가 있단 말이야. 비수기 때 현금 유동성이 좀 안 좋다는 얘기를 하면서 좀 도와달라고 하는 거지. 내가 사업을 잘 하려면 2달 정도의 신용이 꼭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하는 거야. 필요하다면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당연히 출장 비용이 발생을 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 협상을 해서 이걸 얻어냈을 때는 돈으로 치면 굉장히 큰 돈을 얻게 되는 거야. 무리를 해서라도 이런 거는 가가지고 회의해서 따내는 게 좋지. 독점 계약을 하더라도 원청 회사에서 국내 다른 회사에 물건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막을 수가 있을까요? 계약을 했는데 그거를 지키질 않고 다른 회사한테 물건을 줬다. 이거는 어느 정도의 피해일진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는 처음부터 독점 계약서 안에 이게 만약에 지켜지지 않는다면 어떠한 것을 배상을 해줘야 된다, 이러는 내용을 줘야 될 것 같아. 처음부터 계약서를 할 때 잘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쪽에서 계약서 왔을 때도 다 변호사를 통해서 리뷰를 받고 안에 독소 조항이 있는지 이것도 체크해야 되지만 나의 독점권을 충분히 보호해줄 어떤 조항들이 있는지 체크해서 꼭 짚고 가기를 바랍니다. 이 질문 많았는데요. 매번 망하고 나서 다음 사업 진행 시 자금은 어디서 끌어오나요? 아, 이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나 하고 망하고 또 새로운 거 하고, 하나 하고 망하고 새로운 거 하고, 이렇게 안 하거든요. 여러 개 사업을 동시에 진행을 해요. 그 중에 수익이 나는 사업이 한두 개 있겠죠. 거기에 나오는 수익으로 새로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자금을 완전 망하고 나서 돈이 하나도 없을 때 생으로 끌어오고 막 이런 경우는 저는 만들진 않습니다. 기업에서 대표의 가장 큰 역할이 자금을 융통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인한테 빌릴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투자를 받을 수도 있고 내 신용을 쌓아서 은행에서 대출 받을 수도 있고 기업에 신용을 쌓아서 내 기업의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신용보증기금 같은 데서 내 기업을 평가해서 그 신용도를 가지고 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서줘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도 있고,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거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또 정부에서 펀딩을 받는 법도 있어요. 방법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제일 좋다 이런 거는 제가 좀 추천드리긴 어렵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내 사업의 신용도를 계속 올려서 은행과 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쪽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유니크한 브랜드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미 알고 있는 브랜드를 셀렉한 건지 아니면 리서치를 해서 찾으셨다면 리서치 팁이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해외에 다니다 보면 백화점이나 쇼핑몰 같은 데 사정없이 돌아다니면서 시장 조사를 많이 합니다.
새로운 브랜드가 있으면 사진 찍어놓고 리서치 나중에 해보고 가격 같은 것도 많이 보는 편이죠. 나라마다 또 똑같은 브랜드의 똑같은 물건인데도 동시간대에 여러 나라를 다니다 보면 같은 물건인데 또 다른 가격으로 파는 경우도 있어요. 각계 나라의 유통 구조에 대해서도 좀 연구를 해보기도 하고, 해외에 다니면서 나는 사업을 할 브랜드나 아이템을 찾을 거야 라고 다녀본 적은 별로 없고요. 여행이나 출장 다닐 때 시장 조사를 계속 하는 편이에요. 전시회나 이런 거 있을 때도 구경하러 다니고 이러면서 우연히 운명처럼 만나는 어떤 아이템이나 브랜드를 찾으려고 하죠. 그리고 브랜드를 찾을 때는 나만의 기준은 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브랜드를 봤어. 웹사이트도 있어야 되고, 큰 유통업체에 유통이 되고 있는지, 이 아이템이 무슨 뭐 특허 같은 게 받아놔서 아주 특별함이 있다든지, 여러 나라에 정말 괜찮은 디스트리뷰터들이 이 브랜드를 수입해서 유통을 하고 있는지 등등등의 나만의 가치 평가를 하는 기준을 만들어 놓고 브랜드를 하나씩 셀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 브랜드를 한국에 수입한다고 했을 때 한국 총판을 가지고 오나요?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가지고 옵니다. 독점을 주지 않는 브랜드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내가 나의 시간과 노력과 경험과 돈을 투자를 해서 이 브랜드를 애기 키우는 것처럼 키우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키웠는데, 내가 투자를 해서 키웠는데 다른 사람이 또 이거를 팔게 된다 그러면 내가 투자한 것을 그 사람이 또 가져가는 게 돼요. 이 얘기를 하면서 무조건 해외 브랜드에는 내가 내 경험, 시간, 돈 다 투자하고 네 브랜드를 우리나라에서 키울 테니까 나한테만 줘 라고 확실히 독점을 갖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명이 팔다 보면 가격 경쟁을 하게 돼요. 정말 최악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독점은 무조건 갖고 와야 돼요. 미국은 총판을 주면 돈을 더 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국 총판 포함 아시아 총판을 가지고 온다고 했을 때 한국 총판만 가지고 왔을 때와 가격 차이가 있나요? 총판을 받으면 계약을 할 때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최소 3년을 가지고 오는데 첫 번째 해에는 얼마너치를 내가 수입하겠다, 두 번째 해는 얼마, 그리고 세 번째 해는 얼마너치를 수입하겠다라고 수입자의 의무사항에 아마 적게 돼 있어요. 내가 3년간은 이만큼 살 테니 나에게 독점권을 달라, 이렇게 하는 거죠. 만약에 한국에만이라고 하면 이제 한국에서 3년 동안 이렇게 나눠서 사겠다 이렇게 하고, 내가 만약에 아시아까지 들어가면 금액이 더 늘어나겠죠. 아무래도 저 같으면 아시아라고 이렇게 퉁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한국, 일본, 한국, 중국, 한국, 홍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서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이런 경우는 있죠. 내가 네트워크가 굉장히 좋아서 인도네시아나 뭐 일본이나 중국에 굉장히 괜찮은 디스트리뷰터를 알아. 예를 들어서 속옷 디스트리뷰터를 알아. 그런데 미국에 있는 어떤 브랜드에서 총판을 갖고 올 수 있을 것 같아. 그거를 그 디스트리뷰터한테 하나씩 나눠주는 거. 그건 가능할 것 같아요. 이러한 네트워크가 있으시다면 굉장히 큰 사업을 벌일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 네트워크도 사실 사람과 사람, 또 그리고 기업과 기업이기 때문에 계약서 같은 거, 조건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해외 브랜드를 가지고 올 때 나만의 협상 팁이 있을까요? 이렇게 브랜드의 사이즈마다 달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큰 회사가 아니니까, 그래도 카살이나 뭐 쇼크업서버 같은 경우는 큰 브랜드죠. 그때 협상했을 때는 내가 쇼크업서버랑 카살의 굉장히 팬이고 운동을 좋아하는 여성이 입는 스포츠웨어이기 때문에 실제 뭐 여자기도 하고, 그래서 실소비자로서 그들이랑 소통하기도 좋고 어필하기도 좋았죠. 니네 브랜드 너무 좋아, 내가 입어봤는데 진짜 좋더라, 이러이러한 면이 있고 나는 실제 유저인데 꼭 한국에서 이 상품을, 너의 브랜드를 키울 거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있죠. 내가 너네 브랜드 한 세트 갖고 와서 백화점에서 행사를 해볼게. 서로 같이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너도 나한테 독점을 뭐 3년을 주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고 나도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너가 나한테 디스트리뷰터 가격으로 한철 장사할 수 있을 만큼의 재고를 나한테 줘. 너의 어떤 상품이 한국에서 잘 팔리는지 이런 거 내가 테스트해서 너한테 그 결과를 줄게. 이런 식으로 하면 그쪽에도 한국이라는 핫한 마켓에서 자기네들을 힘들이지 않고 자기 브랜드를 테스트할 수가 있잖아요. 서로 그런 좋은 면을 이제 가져가는 중. 내가 독점 계약을 해서 1년에 갖고 와야 되는 거에 뭐 한 반 정도를 막 확 수입해서 갖고 온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적은 돈으로 내가 한번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거는 계약서를 하나 갖고 있어야 돼요. 뭐냐면 독점 계약서가 아니고 테스트하는 동안에 다른 애한테 주지 말 것, 나한테 권리가 있다.
있다. 그리고 처음에 그쪽에서 기대하게끔 살짝 많이 갖고 와. 그러면 그쪽에서는 여기는 테스트하는데도 4,5천만 원씩 이렇게 주문을 한다. 그러면 우리에 대한 신용이 이제 확 생기는 거죠. 물건의 수요와 공급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MOQ에 맞춰서 하나요? 아니면 언니의 무지막지한 능력으로 한국에서 적절한 수요와 공급을 잘 어떻게 계산하는 능력이 있는 건가요? 맨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당연히 MOQ에 맞춰서 합니다. 굳이 오버해서 더 할 필요는 없고요. 정말 테스트를 할 정도, 어느 정도 뭐 예상은 할 수 있죠. 여자아이 물건 같은 경우는 파란색보다는 핑크를 더 많이 수입을 할 거고, 사이즈 같은 경우는 한국 체형에 맞춰서 조금 더 주문을 할 거고, 그 이후에는 무조건 데이터 싸움입니다. 기간이 오래되지 않으면 사실 빅데이터가 없잖아요. 판매를 하면서 고객들과의 CS를 직접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수요까지 잡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나의 약간 무지막지한 능력인 것 같기도 하다. 근데 중요한 건 그거인 것 같아. 뭐냐면 고객이랑 진짜 그 생 접점에 내가 있어야 돼. 내 상품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내가 긁어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상품 바잉하는데 써야지. 구매액을 채우지 않았을 경우에 현금으로 준다. 이자까지 내야 된다. 분쟁이 생길 경우에 어떤 법정에서 이거를 갖다가 싸울 거냐. 작은 회사들도 도전해볼 만한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